예,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세무조정 시작하기 전에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모든 세무조정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뺀 나머지 모든 세무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기부금의 개념을 보면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나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간주기부금이 있습니다. 간주기부금 보면 고가 매입, 저가 양도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을 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기부금으로서 송금 불산입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회비나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정리가 되는 정상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 회비나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법정기부금에 대한 종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뭐 이런 부분들은 법정기부금입니다. 자,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불효도끼 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조합, 협회, 회비 중에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지정기부금입니다.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집사사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기타 기부금으로서 비지정기부금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기부금의 종류를 판단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327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기부금 실무를 하실 때는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부금 법정이냐 지정이냐 판단하시기에는 세법에서 그 기부 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으로 모든 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에 기부금 한도 부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있고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법정기부금, 송금 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맨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합병 분할 등에 따른 자산 양도 차익을 차감하고 또 양도 차손을 플러스합니다. 그리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플러스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될 겁니다. 결산상 당기순이익. 순이익이 되겠고요.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하기를 입금 항목과 마이너스하기를 송금 항목을 마이너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그죠?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그죠?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사항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차가감 소득금액입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금액 한도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기부금은 이미 비용이라고 하는 결산서의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에 기부금으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의 순이익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 결산서상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부금을 플러스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부금을 대주는 이유는 이미 비용으로 기부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포함시킨 금액인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에서 기부금을 더해주는 이유와 또 우리가 기부금 한도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결손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2월 결손금은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된 결손금으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차감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액 2월 공제입니다. 한도 초과로 인해서 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월 할 때는 법정 지정 기부금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가액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321페이지에 기부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합니다. 현금주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세무사랑 프로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321페이지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표에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에서 기부금을 조회를 합니다. 기부금을 조회를 하면 기부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총 8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입력을 하실 때 보시면 거래처와 관련해서 거래처 코드를 이미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합니다. 등록할 때 기부처에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등록을 하시게 되면 기부금 명세서 작성할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제외한 차가감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기부금 관련되는 세무조정 이외에 나머지 세무조정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걸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자료 없이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진행할 때 작성되어 있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나 세액계산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결손금의 잔액은 2003년, 2013년 뭐 이렇게 잔액이 있습니다만은 13년도 10년 이전 그리고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5천만 원 13년도분만 고려하시면 되겠고 15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4천만 원 있다라는 것은 당해 연도 한도 미달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기부금이 자료를 전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유형은 전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부금을 유형별로 별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성금은 법정기부금, 대표이사 동창회 회비는 그 밖의 기부금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불효율독성금 지정기부금, 대학시설비 법정기부금이고요. 공동모금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은 세무조정 등록을 통해서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미리 진행을 합니다. 한도 계산하기 전에 미리 진행을 하고요. 이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소득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금액들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금액은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있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나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의 금액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입금산입 항목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데 여기에 지정기부금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빠져 있기 때문에 1억 5천 5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송금산입 항목은 1억 원으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이후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분류대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한도이익이 계산이 되면서 2월 결손금, 법인세법상의 2월 결손금을 별도로 입력을 해 줍니다. 10년 안에 발생된 2월 결손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적용하게 되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2015년도에 발생되었던 기부금 중에 한도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4천만 원 반영을 합니다. 4천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법정기부금에 대한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 4천만 원, 또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2월 잔액 송금 산입액, 지정기부금에 의한 2월 잔액 송금 산입액 세 가지 칸에 자동으로 2월 송금 산입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26번에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들은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또는 2월 송금 산입액에 대한 부분은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기부금과 관련되는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